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던 국내 증시, 이제 뉴욕 증시도 쉬어가고 오늘 국내 증시도 숨고르기를 해줬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차전지주들은 또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함께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저께 이제 3월 달에 여러 빅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 14일 날 목요일 날 바로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그와 같은 흐름들이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미리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 2월 달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3거래일 연속 선물 쪽에서 순매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바로 이 3거래일 동안에 1조 한 3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거. 이런 것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마침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이런 매도 공세.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조금은 위축시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항상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 선물 수급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2월 달에 제시되었는데 이번에가 총 3번째 제시됐던 종목이고 어제 방송에 저희가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것은요. 이따가 또 특징주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네.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 뭐 대표적인 대장주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숨고르기가 좀 들어갔고 네. 또 다른 IT 쪽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쉬었지만은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하거나 바닥권에 있던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아주 기세 좋게 오름세를 보였죠. 바로 그러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인데 작년에 상반기에 여러분들하고 뭐 300% 넘는 이런 수익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도 한 30% 정도의 수익 네.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들께 설 지나자마자 공략해야 될 종목입니다. 조금 뭐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기세 좋게 불을 뽑았습니다. 자, 2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수페타시스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3차례나 또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 저희와 계속해서 다른 반도체주들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이수페타시스의 다음 이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수페타시스 정말 뜨거운 종목이고 유명한 종목인데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노하우들 가득가득 채워본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잠시 후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 시간 가져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내일장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직 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63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스피가 거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또 많은 대형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쪽으로 양매도가 많이 집중이 되면서 대부분 또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지만 또 외국인의 또 코스피 시장 매수는 계속해서 이겨졌던 흐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오늘 시장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한 700여 개 종목 상승하고 또 한 200여 개 종목 내외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의 외국인들의 동향을 잠깐 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의 매수세, 뭐 2월 달에도 뭐 중간 2월 초에 뭐 2천억 정도 이틀 동안 매도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뭐 1조 원 이상씩 뭐 9천억 이상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뭐 2천억이라든가 6천억 정도의 당일 하루에 이런 매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2월 23일부터 4거래일 연속 이렇게 매수세가 꾸준하게 1조 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바로 29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 3일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3거래일 연속 1조 3천억 가까이 매도한 거는 사실은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국인들이 이제 다음 주에 만기 날 당일날 뭐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미리부터 어떤 뭐 6월물로 롤오버를 시킨다든가 일부 또 청산한다든가 또는 신규 매수나 매도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좀 제한적이었다. 당연히 오늘 외국인들이 저렇게 대규모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3일 연속 나오니까 기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의 어떤 매도 공세. 그러나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는 3일 동안에 걸쳐서 4천억 넘게 매수 들어왔는데 오늘 7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의 주범은 결국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들이 1,800억의 매도.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매수세가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850억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반면에 금융투자 4천억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5,400억의 이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됐다라는 것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어떤 매수나 매도에 따라서 기관들이 자동으로 반대되는 어떠한 이런 매매 포지션이 상당히 우리가 내일에도 더 주목해야 될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뭐 이스페트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들이 마치 한풀이 하듯이 오늘 뭐 동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새로운 또 고점을 돌파하러 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또 LS 일렉트릭과 관련된 종목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워낙 뭐 단기간에 걸쳐서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기간 조정도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이후에 뭐 전력기기, 변압기 뭐 관련해서는 뭐 재롱전기다 뭐다 뭐 이상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LS 일렉트릭 아니겠어요? 이러한 종목이 단숨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결국은 이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종목별 섹터 내에서도 순환 흐름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방산 관련해서도 종목들마다 부침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로봇 업체 인수한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순식간에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방산과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오전장만 해도 꿈틀꿈틀 됐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였으니까 반등 시도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LIG 넥스원이 또 다른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2차 전지 쪽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죠. SKC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동박 쪽에서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뭐 박살이 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 기조를 유지시켜주면서 오늘 또다시 이 거래도 실려주면서 이제 지난 하반기에 이 고점 돌파 시도를 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많이 조정받았던 이러한 종목들의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이 잘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안정적으로 얼마나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냥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뭐 이런 종목들을 쉽게 조금 뭐 캔들이 음봉 나오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 시세를 즐기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뭐 비트코인이 진짜 역사적인 1억 달러를 가는 겁니까? 참 1억 원이죠. 네. 1억 달러가 아니라 그쵸? 예,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드리면서 이 바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 이런 도지형의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시세가 조금은 피로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들로 가버렸으니까 너무 무리한 그런 흐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기술 투자가 움직이니까 다른 여타 뭐 토큰이라든가 뭐 이런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또 많이 움직이고 급등을 했었던 여러 가지 특징주들을 통해서 시장 그램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전력설비, 방산, 제약바이오 등등등 또 많은 종목들이 오늘 또 대장주로서의 섹터 내에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종목별이나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꼼꼼하게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 오늘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하는 종목인지 이런 판단들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도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은 어떤 포인트로 전략을 세워볼까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시장의 대장주이면서도 가장 소외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빙고. 네. 예, 정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들은 많이 나옵니다.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뭐 세계 최초 HBM3 12단 D램도 개발을 했다고 그러고 또 내년에는 HBM4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들. 네. 거기에 이제 HBM 쪽에서 좀 뒤처지니까 온 디바이스 뭐 우리가 뭐 갤럭시 24도 출시를 하고 뭐 갤럭시 링이라든가 뭐 CXL 이런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뭐 우수 인재 스카웃이라든가 태스크포스 구성이라든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들의 IP 생태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키워주면 줄수록 삼성의 파운드리를 더 잘 개발하고 또 맞춤형으로 제품 출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죠. 바로 그러한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 도입을 해서 디지털 트윈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하이닉스가 이 HBM과 관련돼서 80% 이상, 9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계속 엔비디아와 함께 뭔가 추가적인 어떠한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젠스랑하고 미국에서 뭐 횟집에서 회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하고.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가시화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진출한다라는 말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기술 개발을 하고 다 좋지만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제품을 하이닉스처럼 양산을 하고 납품을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 시장을 위해서도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위치를 한번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캔들을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모습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시장이 삼성전자 없이 이렇게 2,700선 근처까지 2,680, 90까지도 막 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흐름들 속에서는요, 여전히 올 초의 고점에서 이 다이아의 위치들을 보시면은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면서 뭔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연출될 만한 파란 다이아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요. 작은 다이아가 옆으로 횡보해주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캔들까지 여러분들 같이 놓고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이 블록딜 매각과 관련돼서 7만 700원까지도 밀렸던 자리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7만 1,000원을 중심으로 7만 5천 원의 이러한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가시적인 어떠한 흐름들, 거기에 또 지금 선물과 연계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서의 매수 기조, 또 뭐 매도, 어떤 이런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7만 2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잘 잡아주는 이 직전의 고점대들이란 말이죠. 이 라인들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의 역할로 확실하게 확인이 돼준다면 오히려 만기를 전후해서 뭔가 삼성전자가 가시적인 어떤 것까지 나와준다라면은 이 다음 시세를 끌고 갈, 쉽게 얘기하면 2,700포인트를 돌파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삼성전자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추이를 여러분들 조금 더 보시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좀 지루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를 쫓아가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타이밍을 노리는, 홀딩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과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또 SK하이닉스가 이미 많이 올라온 만큼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갈아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코스피 2,700선 돌파와 또 연계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함께 흐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도 또 개별주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면서 오늘 또 내일장 공략주 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힌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IT 소부장 쪽에 하나죠. 네. 삼성 얘기했으니까 삼성의 후광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삼성의 메인 벤더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정말 미적미적하고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근데 아직은 갈 듯 말 듯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미리 한번 담아보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의 메인 벤더라는 힌트를 먼저 제시해드렸고요. 역시나 IT 관련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막바지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어제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수페타시스를 점검을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4.9%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제 오늘 장중에 거의 4만 원 가까이 다가섰고요. 한참 또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또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죠. 그쵸. 사실은 엔비디아의 열풍이 있기 전부터 작년 4월, 5월부터 급등세가 연출됐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저도 사실은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처음에 여러분들께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자,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요 4월, 5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이 가격이고요. 그리고 나서 300%의 급등세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 조정이 전체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졌었죠. 7월 말
2차 전지 쪽들도 그렇고 다 같이 급락을 했던 모습이었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 그리고 11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자, 3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최소한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의 어떤 이런 수익을 또 안겨다 드렸고요. 그리고 마치 쌍봉을 친 듯한 모습 속에서 사실은 더 하락이 연출될 수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지난 상승폭의 50%의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여러분들 이 추세를 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현재의 모습에서 보여준다. 바로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단기간에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을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어저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오늘 또 이렇게 어제 윗꼬리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 좋은데요. 다만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120에 근접했던 자리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17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작년에 여러분들 이 고점이 연출됐던 바로 작년 8월 달에 연출됐던 이 고점의 자리들 39,750원 그리고 또 38,800원 이러한 라인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급락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은 이제 3,500원에서부터 34,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 물량들을 내일 정도 되면은 또 한번 흔들리겠죠, 당연히. 1, 2, 3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점의 자리들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있다. 시장이 여기서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번 구간에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43,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그 자리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고가에 대한 그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 어제와 오늘 또 연달아 또 강세가 나온 만큼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참고해 보시면서 2차 목표가 43,000원 그리고 이 돌파하는 과정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자동으로 뜨는데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163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이거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또 확인하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좀 여러분들께 특징적인 키워드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방송 시간에는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고 6%까지 상승했다가 3%대로 하락한 모습. 네. 거기에 또 테슬라는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200불이 깨진 그 차트의 모습들을 보여드렸고 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아주 이 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오늘 뭐 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긴 했지만은 오늘은 당연히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면서 밑에서 다시 또 재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자 하면서 어느 정도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매를 한 대 맞는 거와 네. 오늘도 좋겠지 뭐 이러면서 매를 맞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아침 15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고 또 공략하는 그러한 종목들 또 기존의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변함없이 8시 15분에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8시 15분에 하루에 15분씩만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그날 시장을 대응하는 그 마음가짐이라던가 훨씬 더 든든하게 함께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아래에 초록색으로 방송 예정 네모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다가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에 15분씩 정말 알찬 시간입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의 이러한 움직임, 그 대장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그럼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기존에 계신 분들은 편하게 노란톡에 계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내일 시장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서동구의 매직타임 8시 15분부터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노란톡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바로 어떠한 모습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냐면 코스피 시장은요. 이런 상승의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직은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 시그널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다이아가 작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빨간 시그널이 만약에 이렇게 파란 시그널로 전환이 된다든가 파란 시그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도 검토 내지는 분할 매도, 소극적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 8시 15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에서 같이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요. 상당히 견조함을 계속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들도 다 하락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빨간 다이아 그리고 빨간 시그널도 잘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분할 매수하거나 적극적으로 종목별로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또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차별화되는지 그렇다면 어느 섹터 어느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험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놈은 가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스페타시스를 지난 2월 13일 날 설 지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물론 어떤 일정한 박스 플레이를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괜찮으셨을 테고 그리고 나서 지루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단 하루 만에 마치 보상을 받듯이
이 모습들이었죠, 여러분들. 이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됐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될 자리입니다라고 하면서 요 33,300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28,000원, 9,000원, 7,000원 라인은 하단부만 잡았다 하면 계속해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가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한 보름 정도 계속 횡보했죠. 그러면서 바로 1차 목표가 쉽게 달성을 하고 고가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만은 이제 직전의 고점 4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40%가 넘는 그리고 더 얼마나 갈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또 내버리면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 신고가 내고 나서 뭐 쉽게 여러분들 뭐 제가 8차 목표가 11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무슨 11만 원이야? 단숨에 뭐 10만 원대를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박스를 그려왔습니다. 선을 그려왔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승 기조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3단계에 걸친 파란 다이아 교과서적으로 완전히 움직여줬습니다. 급락, 급등, 또 급등 이후에 급락, 바로 50%에 대한 지지력. 크게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50%의 피보나치 수요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50%의 조정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은 강세 국면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과 급락,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율적인 반등 이후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났다면 계속 어떤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에서의 중심선 이상에서 잘 유지를 보여주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근 4개월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것도 거래까지 실려주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1, 4분기 이후부터는 PCB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요인들까지 어우러지면서 일단 다이아가 찌글찌글했다가 뭐 계속 잘 유지됐다가 작아졌다가 그리고 파란 다이아가 세 차례에 걸쳐서 나왔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빨간 다이아가 제대로 그리고 이제 시그널까지 돌아서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면은 분할 매수 내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시그널선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이런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시그널 라인을 이용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다이아가 이렇게 작아지는 시점들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해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다이아가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가 연출되고 있는 과정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박스 플레이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그 자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라인을 건드리면 더 빠질 것 같고 이 라인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마치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돌파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게 또 저항 부딪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흔한 말로 콜라당 팔고 나는 거죠. 본전됐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39,500원까지. 내가 팔면 급등하구나.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매직 솔루션에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그리고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조금 더 나는 홀딩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다음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바로 똑같은 패턴의 캔들의 모습들,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시그널들이 파란 시그널들이 나오죠. 이럴 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파란 시그널이 나올 때 오히려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길어진다면 매수를 보류했다가 빨간 시그널로 전환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파란 시그널로 다시 바뀌어주고 파란 다이아까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구간들은 다 뭐예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구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잠깐 반등을 주긴 했지만은 결국은 크게 3단 하락이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 5개월 동안의 박스 대량 거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급등 이러한 모습들이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모습이에요. 급등과 급락과 완만한 기간 조정 그 이후에 다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수혜들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할 일 없이 매수가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패턴들이 여러분들 최근의 모습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리들이 여기 거래들을 감안했을 때 저항으로 작용되겠지만 이 이격만 좁히는 과정들이 일정하게 나오고 나면은 다시 급등의 어떤 패턴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스페타시스를 저와 함께 여러분들 좋은 수익률 챙길 건 챙기면서도 일정하게는 갖고 가고 다시 되밀렸을 때는 여러분들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33,000원, 4,000원, 5,000원 이쪽 라인들이 얼마나 잘 지지를 받느냐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다시 또 채워나가는 잘 나가는 종목에서 여러분들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에서 놀아야만 물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마는 삼성의 핵심적인 벤더 이스페타와 같은 업종입니다. 이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 기조가 잘 유지가 되고 하락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기조, 빨간 다이아 유지, 빨간 시그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 중요한 시장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15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내일 아침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현재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의 공략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일단 GS글로벌이 현재 6%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열 배터리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광고 관련주 플레이디가 현재 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관련주들이 네이버의 취재직 흥행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였고 플레이디도 15% 급등 마감한 이후에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리아 FT가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7%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 가능성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금 관련주 엘컴텍이 3% 상승입니다. 금값이 또 한 번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이슈 나오고 있고요. 금양이 오늘 장중에 24%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또 새로운 배터리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살펴볼까요?
볼까요? 네, 제일 마지막에 했던 금양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요? 네. 뭐 배터리 쪽도 오늘 또 전고체와 관련한 종목들이 네. 막판에 또 확 올라왔죠. 맞아요. 삼성 SDI에서 또 어떤 로드맵을 발표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연출됐는데, 자, 금양의 모습들은요. 지금 오늘 사실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한 것까지는 좋지만 이 지난번 구간들이죠, 여러분들. 이 지난번 구간들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급등했던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유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이 말씀드리는 이 12만 원 중반부터 바로 요 13만 원과 이 14만 원 사이, 여기가 가장 많은 매물들이 포진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 급등을 할 땐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는 살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과정으로 가니까 벌써 12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장중에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130이 넘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다리셔야죠. 기다렸다가 금양을 공략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을 공략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리아 FT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고점이 한번 연출이 됐고 상승하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이 아주 이것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이아는 지금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유지되다가 다시 또 파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캔들의 모습들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난번에 고점 돌파 못한 이번에 고점이 나왔고 또 오늘 음봉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시간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바로 요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움직여준다면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오늘 뭐 밀리는 자리에서 거래가 그렇게 실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상승의 양봉이 거래가 얼마나 되면서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기조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폭을 또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지지와 저항의 이런 밴드로 접어드느냐,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에 있으니까 내일 시장 잘 여러분들 코리아 FT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금양과 코리아 FT 두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또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 있는 이 부분을 잘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네, 플레이디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한번 움직여 주었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듯 했지만은 또 한번 이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종목이 상승 기조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 오히려 직전에 이 고점대들이 지지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이번에 이 지난주에 이 고점을 돌파로 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초가 대비해서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이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플레이디에 대해서도 앞으로에도 접근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 드린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 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IT 관련주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앞서 들었던 힌트가 삼성의 메인 벤더다라는 힌트를 들어봤는데, 자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수페타시스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네. 코리아 서킷입니다. 아, PCB주?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코리아 서킷을 좀 사실은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PCB 업체들이 좀 고전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AI 폰이라든가 또는 이어폰에도 AI 기능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메인 벤더로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관계사 인터플렉스가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과 관련돼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 링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을 때 어떠한 또 이런 종속회사인 인터플렉스의 수혜를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2020년부터 이 고부가 FCBGA에 대한 그런 연구, 투자, 생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매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또 판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CB 업체들은 계절적인 특수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 연말에 좀 이제 부진하고 그리고 새해가 됐을 때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매출이라든가 실적단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주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인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사실은 이 종목의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아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하고 비슷하시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사실은 지난 그 작년 7월 달에 이런 고점을 찍고 이 종목 역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연말에 아주 급등을 보여주면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또 연말 연초에 조정을 보였는데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이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한 이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다시 또 바뀌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번 구간에서 상승의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는데 한 가지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고 정신없이 이렇게 꼬리들을 달아줍니다. 뭐 직전에 이러한 그 고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뭐 돌파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시장이 이때 흔들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장중이든 또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마치 두들겨 맞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 지난 12월 연말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요. 일순간에 급락도 했지만은 이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크게 거래도 없이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움직이고 가고자 할래라는 그 의미가 더 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시그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삼중바닥의 패턴들이 잘 연출되고 있다. 거기에 빨간 다이아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1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2만 원 이하라든가 2만 원 초반짜리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1차적으로는 바로 요 직전에 고점대들이 연출돼 주었었던 2만 5천 원 라인들 이 라인들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목표가가 아니고요. 이쪽에 위치해 있었던 이쪽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빠르게 가주느냐. 이걸 1차적으로 목표가를 둔다라면 이 종목 역시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희망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1차 목표가를 2만 3천 원 이게 아니라 2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코리아 서키트였습니다. 이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인데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동구의 토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